40과 50 사이. 이 시기를 지나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20대와 30대에는 앞을 향해 열심히 달려왔지만 이제는 잠시 멈춰서서 나의 삶과 방향을 점검해 봐야 할 때입니다. 공자는 40과 50이라는 인생의 중반기를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이 시기를 맞아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며 삶의 깊이를 더해가는 것이 인생 후반의 행복을 결정짓는 열쇠가 된다고 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줍니다. 무엇보다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나만의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죠. 오늘 함께 나눌 이 이야기는 40과 50 사이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께 특별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공자의 지혜를 바탕으로 나를 일으키는 힘, 시간을 다스리는 방법, 그리고 인생의 중심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흔들림 없는 인생을 위해 공자가 전하는 지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금 우리의 삶에 필요한 통찰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40 이후 삶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40을 넘기며 우리는 한 번쯤 인생의 방향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이 반복되면서도 때로는 막연하게만 느껴지곤 하죠. 이는 누구나 인생에서 겪는 큰 물음 중 하나일 것입니다. 지금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40 이후의 삶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어릴 때 가졌던 그 수많은 계획과는 달리 지금의 나는 어쩌면 일상에 치이고 원래의 계획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의지 부족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이와 함께 따라오는 중년의 특성에 기인합니다. 공자는 이러한 40의 시간을 불혹의 나이라 표현했습니다. 불혹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 나이가 되면 자신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40이 되면 1. 사람, 관계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 나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주변의 상황이 내 기준을 무너뜨리기도 하죠. 그래서 공자는 불혹의 나이에 대해 단순히 나이를 먹는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기준을 스스로 세우고 지킬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기준이 없다면 삶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왜 40 이후에야 이 기준이 중요해질까요? 20대와 30대에는 무언가에 도전하고 배우는 시기입니다. 많은 시행착오가 허락되며 그 경험 속에서 세상을 배워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40에 들어서면 경험만으로는 부족해집니다. 이제는 수많은 선택 앞에서 나만의 기준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지, 무엇을 지키며 살아야 할지를 명확히 할 때가 된 것이죠. 많은 사람이 중년이 되며 흔들리는 이유 중 하나는 이 기준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안정이 내일의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이제는 선택의 순간마다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내릴 줄 알아야 합니다. 공자는 기준 없이 사는 삶을 종종 나무숲에 비유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거센 물살이 몰려오면 휩쓸려 가버리는 삶은 주체적인 삶이 아닙니다. 나의 기준을 지키는 것, 그것이 공자가 말한 불혹의 첫걸음입니다. 삶에서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포기할지 고민이 된다면 공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공자는 삶을 지혜롭고 단단하게 살기 위해 단단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중심을 세워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불혹을 사는 사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공자는 40이 되면 적어도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기준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 기준은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기준이 내 안에서 우러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자는 스스로의 내면에서 만들어낸 기준이야말로 가장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된다고 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세운 기준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공자가 말하는 불혹의 삶은 결코 완벽한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흔들릴 때조차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순간이 불혹의 나이입니다. 이 공자가 전하는 40대의 기준으로 최고의 지혜는 무엇을 말할까요? 40이 되면 공자는 삶의 기준으로 최고의 지혜를 가질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지혜란 단순히 무언가를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활용해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자는 마흔을 부록이라 불렀고, 이때는 인생의 다양한 상황과 사람들을 접해온 경험을 통해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를 때라고 말합니다. 특히 공자는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얽히며 살아가는 만큼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라고 강조했죠. 사람을 알아본다는 것은 단순히 겉모습이나 말투, 지위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공자는 사람의 내면과 그 사람이 추구하는 방향을 읽어내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공자가 강조하는 관찰력에 대한 이야기로도 이어집니다. 공자는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 누구와 함께 일할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자가 애정을 가졌던 제자 자공은 누구보다도 총명한 사람이었지만 가끔씩 배움의 길이 힘들어 쉬고 싶다는 투정을 부리곤 했습니다. 공자는 자공에게 쉬면서 하고 싶은 여러 일들을 물어보며 하나하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군주를 섬기는 일도, 부모를 모시는 일도, 농사를 짓는 일도 모두 쉬운 일이 아니며 결국 진정한 쉼은 무덤 속에 있을 뿐이라고 말했죠. 이 이야기는 자공에게 단순히 일의 고됨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살아가며 맺는 관계의 무게를 짊어지는 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가르친 것입니다. 공자는 사람이 얼마나 현명한지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알아보는 능력을 들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저마다 각기 다른 배경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에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소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사람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공자는 이를 위해 필요한 자세로 기다림을 강조했습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를 지켜보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이 중요한 이유는 또한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공자는 사람을 알아보고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쌓아 나가는 것이야말로 마흔의 나이에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일과 사람, 그리고 인생의 중추에 해당하는 40대라면 신중하게 사람을 대하고 쉽게 판단하지 않으면서 사람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다림과 관찰이며 이것이 진정한 최고의 지혜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지혜를 기를 수 있을까요? 공자는 반복을 통해 그 지혜가 완성된다고 보았습니다.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고 그들을 관찰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우리는 사람을 보는 눈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두 번의 경험으로는 이 눈을 기르기 어렵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반복적인 경험이 쌓일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공자는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무엇을 반복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려면 내 기준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과 목적,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한 태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관찰과 이해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에는 인간 관계에서 중요한 힘이 됩니다. 공자가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나의 이익을 위해 사람을 활용하는 능력이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관계를 쌓아가는 능력입니다. 공자는 이 지혜가 인생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진정한 우정을 만들어내며 일에서도 더욱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는 꾸준한 반복과 경험 속에서만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흔의 나이에 진정한 최고의 지혜를 갖춘다는 것은 곧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내게 필요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삶에서 중요한 기준을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죠. 이 지혜는 공자가 말한 대로 반복적인 경험과 기다림, 그리고 진정한 이해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마흔이 넘었다면 이제 이 지혜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관계와 내 삶의 기준을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 50대에 인생의 길을 깨닫는 법. 최고의 마음은 어떻게 얻는가? 50대에 접어들면 공자는 우리에게 최고의 마음을 가질 것을 권했습니다. 이 마음은
단순한 감정적 평온을 넘어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공자는 이를 인이라 불렀고 50을 맞이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인생의 전반부가 바쁘고 경쟁적인 시간을 보냈다면 후반부에서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갈 때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공자는 50대를 지천명, 즉 하늘의 뜻을 알게 되는 시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지천명은 단순히 하늘을 우러러보며 운명에 순응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방법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마음이 필요할까요? 50대가 되면 젊은 시절의 뜨거움이나 경쟁심이 점차 줄어듭니다. 이제는 내가 이룰 것보다 이미 이루어온 것들을 지키고 더 가치 있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게 되죠. 공자는 이를 가리켜 이해와 사랑의 마음이라 불렀습니다. 이 마음은 곧 타인의 단점이나 실수를 감싸주고 그들이 나와 다름을 받아들이며 조화롭게 살아가려는 마음입니다. 특히 인생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온 50대는 이제 세상을 한 걸음 떨어져서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기에 이러한 인의 마음이 더욱 요구됩니다. 공자는 인을 가지는 사람을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인자는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공자는 한 제자가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 너무 엄격한 태도를 보였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며 충고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고 그들의 상황과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인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민을 함께 나누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것은 어쩌면 물리적인 도움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자는 인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언제나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고 외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우 관계를 넘어서 타인과 깊이 연결된 삶을 의미합니다. 이는 결국 나의 삶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도 풍요롭게 만듭니다. 공자는 인자, 즉 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세 가지 덕목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인자는 배려심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며 불필요한 충돌을 피합니다. 둘째, 인자는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압니다. 때로는 참아야 할 때를 알고 자신의 감정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인자는 항상 공정하고 정직한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와 다르더라도 공정하게 대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마음을 가지죠. 50대에 이르러 이러한 인의 마음을 갖춘다는 것은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과일 수 있습니다. 물질적 성취는 언제든 이룰 수 있지만 마음의 성숙은 나의 모든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타인의 실수를 더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때 공자가 강조한 것이 바로 반복의 중요성입니다. 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반복적인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반복이 결국 인의 마음을 완성하게 만듭니다. 공자는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물이 흐르듯 편안하게 살면 오래 살 수 있다. 그는 인생의 후반부를 물처럼 조화롭게 사는 삶으로 표현했습니다. 물은 흐르면서도 늘 아래로 향하며 주위의 모든 것을 감싸 안습니다. 이렇게 물처럼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공자가 50대에게 제안한 최고의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의 50대는 단순히 외적으로 성공을 추구하는 시기가 아니라 내적으로 마음을 다듬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시기입니다. 인의 마음을 가지고 삶에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것은 인생의 후반부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공자가 말한 대로 매일 작은 성찰을 통해 나를 다듬고 타인과의 관계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반복의 힘. 인생을 바꾸는 단 하나의 비결은 공자는 인생에서 무엇을 반복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본성은 서로 비슷하더라도 반복의 선택에 따라 인생의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타고난 재능이나 환경이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공자는 하루하루의 습관, 즉 반복적인 노력이야말로 인생의 진짜 차이를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40 이후 삶의 방향을 바꾸고 싶다면 반복의 힘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은 단순히 같은 일을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춰 꾸준히 실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공자는 이를 통해 습관이 만들어지고 그 습관이 인생의 큰 변화를 이끈다고 보았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 반복하는 행동이 나중에 나의 성격과 인생 전반에 깊이 깃들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반복의 중요성을 말할 때 공자는 자공에게 했던 이야기를 종종 언급했습니다. 자공이 한 번은 배움에 지쳐 쉬고 싶다고 하자 공자는 군주를 섬기거나 부모를 모시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라며 결국 인생에 쉴 곳이 없다고 답했죠. 공자가 반복과 쉼에 대해 했던 이 이야기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인생에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쉴 수 있는 진정한 쉼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무조건 끊임없이 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공자가 강조한 것은 꾸준한 실천이 만들어내는 반복의 힘입니다. 반복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단단한 기초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해야 오래 견딜 수 있듯이 우리의 인생 또한 반복을 통해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공자는 특히 중년 이후에는 새로운 시도를 하더라도 그 기초가 되는 반복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 책을 읽는 것, 간단한 운동을 하는 것,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같은 작은 행동들이 인생을 큰 차이로 이끌 수 있다는 뜻이죠. 이때 중요한 점은 반복이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공자는 무작정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더라도 그 행동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 삶에 어떤 가치를 더하는지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의미 있는 반복이야말로 공자가 말하는 진정한 자기 완성의 길입니다. 여기서 좋아하는 일을 반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자는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즉, 단순히 알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좋아하고 나아가 즐길 수 있어야 반복을 지속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복은 어려운 과정이기에 즐거움을 찾을 수 있어야 꾸준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40 이후 특히 삶의 중심을 잡고자 할 때는 반복을 통해 내가 진정 좋아하는 것을 찾아내고 그 과정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자는 말년의 강을 바라보며 시간은 흐르는 강물 같구나라고 했습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가면서도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고 주변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공자는 이러한 자연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반복적인 삶 속에서도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반복 속에서 나는 나의 삶에 맞는 방향을 잡고 꾸준히 흘러가는 강물처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복을 실천할 때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있는 반복은 자신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일관성은 내가 정한 방향을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주며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결단을 내리는데 도움을 줍니다. 공자는 이러한 일관성을 통해 우리가 삶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인생에서 반복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나의 삶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나의 일상에 있어 무엇을 반복하고 어떤 습관을 쌓아가는지가 결국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공자가 말한 반복의 중요성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싶을 때 혹은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할 때 중요한 실천 원칙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공자의 말대로 반복의 힘을 통해 내가 이루고 싶은 삶의 모습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반복이 만들어낼 미래를 기대하며 하루하루 의미 있는 반복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공자가 던지는 질문.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특히 인생의 절반을 넘어서는 시점, 40과 50 사이에서 더욱 중요해집니다. 공자는 이에 대해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공자가 강조한 삶의 목적과 기준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이나 성취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자신이 속한 사회와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 고민하며 이 과정에서 명이라는 개념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공자가 말한 명은 하늘의 뜻이나 운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단순히 운명론에 머물지 않습니다. 공자는 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즉,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를 모른다면 진정한 성숙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자가 말하는 명은 나만의 삶의 목적과 방향입니다. 단순히 운명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이루고 싶은 삶을 향해 걸어가는 의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명을 아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40 이후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이 정해준 길을 그대로 걸어가기보다는 스스로 삶의 방향을 선택할 때가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공자가 말하는 명, 즉 나만의 기준과 목표입니다. 명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유혹이나 다른 사람의 시선에도 쉽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명을 통해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죠. 공자는 또한 예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예는 단순히 사회적인 규범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통해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공자는 예를 알지 못하면 일어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즉, 명을 통해 나의 길을 정했더라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예를 잊어버린다면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공자는 이를 통해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지에 대해 스스로 질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알지 못한 채 혼자만의 길을 걸어가려 한다면 우리는 쉽게 고립될 수 있습니다. 공자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예의를 지키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곧 진정한 삶의 성공이라고 보았습니다. 나의 목표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해가 되거나 그들과 조화를 잃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공자는 사람과의 소통에서 언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 수 없다는 말처럼 공자는 상대방의 말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말은 단순한 대화의 수단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공자는 명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를 정하고 예를 통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며 언을 통해 그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깨닫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공자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를 묻는 것은 곧 나의 삶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나의 삶이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쉽게 외로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의 목표가 나만을 위한 성공에 그치지 않고 주변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면 그 성공은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공자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의 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명, 예, 언이라는 공자의 가르침은 결국 하나로 연결됩니다. 나의 인생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를 정하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며 상대방과의 소통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는 것. 공자는 이를 통해 인생의 후반부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40과 50 사이에 놓인 이 질문은 단순한 의문이 아닙니다. 이는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꾸려갈지에 대한 방향을 정하는 나침반과도 같은 질문입니다. 삶에서 방향을 잃었다고 느껴질 때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에 대해 다시 질문해 보세요. 공자는 이러한 질문을 통해 내가 원하는 인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인생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공자가 던진 이 질문은 단순히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를 위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공자가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모든 답을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적인 성찰과 실천을 통해 조금씩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작은 반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육나를 일으키는 힘, 삼부지 공자가 말하는 필수 지혜입니다. 공자는 인생에서 세 가지 중요한 지혜, 이른바 삼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나의 삶을 지탱하고 일으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지혜로 불혹과 지천명의 나이에 특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 삼부지는 명, 예, 언을 바탕으로 한 삶의 기준을 세우고 이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이루도록 돕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삼부지의 첫 번째는 명을 아는 것입니다. 명은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어떤 목표를 이루어야 할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공자는 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넘어서 내 삶의 진정한 의미와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명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순간의 상황이나 유혹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마흔 이후 우리는 이제 이 명을 통해 더욱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길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를 아는 것입니다. 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규범이자 인간관계의 기본이 되는 요소입니다. 공자는 예를 알지 못하면 일어설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만의 명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혼자서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균형을 맞추고 그 관계를 통해 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예를 아는 사람은 타인의 존재를 존중하며 나의 목표와 타인의 이익을 조화롭게 맞춰갈 수 있습니다. 예를 지킨다는 것은 나의 감정이나 욕심을 절제할 줄 아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공자는 예를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지나친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마흔 이후의 삶에서는 이러한 예의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주 감정의 기복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예를 아는 사람은 지나친 감정적 반응을 자제하고 보다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언을 아는 것입니다. 언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의 본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자는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즉,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뿐 아니라 그 말을 통해 전해지는 진심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언을 통해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공자는 언을 통해 관계의 깊이를 더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40과 50 사이의 나이대에서는 언의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 시기에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얽히게 되는데 서로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대화를 소홀히 하게 된다면 쉽게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자는 말 속에 담긴 마음을 읽고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릴 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라고 보았습니다. 삼부지를 통한 공자의 가르침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내 삶을 나만의 방식으로 주체적으로 살기 위한 지혜이자 타인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익히기 위한 지혜입니다. 특히 삼부지 중에서도 명, 예, 언을 반복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갈등을 줄이고 흔들림 없는 삶의 기준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직장이나 가정에서 부딪히는 갈등의 원인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과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자는 이런 상황에서 언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내 삶의 기준이 되는 명과 예를 다시금 되새기며 더욱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삼부지는 나를 일으키는 힘입니다. 명을 통해 나의 길을 정하고 예를 통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며
언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은 40과 50의 나이에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 지혜입니다. 공자는 삼부지를 통해 우리가 더 넓고 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삶에서 크고 작은 갈등에 부딪힐 때 삼부지를 되새기며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7. 시간을 다스리는 법.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지혜. 공자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흔히 말하길 시간은 쉼 없이 흐르는 강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시간을 아끼라는 것을 넘어서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며 후회하거나 미래의 불확실성에 휩쓸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살라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공자는 특히 40 이후의 삶에서 지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가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 흐름에 따라 인생이 흔들리기 쉬운 탓이죠. 공자가 말한 시간의 지혜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고 매 순간을 충실히 사는 법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는 젊은이는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려우니 짧은 시간도 허투루 보내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40과 50에 이르면 시간이 훌쩍 흘러갔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20대, 30대에 가졌던 꿈이 있었지만 삶에 치이느라 뒤로 미루거나 잊어버린 채 살아온 것을 깨닫기도 하죠. 하지만 공자는 지나간 시간에 연연하지 말고 오늘 이 순간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삼으라고 가르칩니다. 40 이후의 삶은 특히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더욱 소중해지는 시기입니다. 공자는 시간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모든 일을 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매일 나에게 주어진 하루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인식하고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것은 인생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시간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그만큼 내 삶의 중심을 놓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삶이 빠르게 변하고 세상이 나를 재촉하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늘 한순간의 열정이 일생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 순간의 선택과 행동이 나의 미래를 형성한다는 것이죠. 즉, 순간을 가치 있게 여길 때 그 순간들이 모여 인생이 됩니다. 공자는 또한 시간을 다스리는 사람에게 필요한 덕목으로 끈기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비록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큰 성과를 이루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할 때 결과만을 바라보며 조급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그 과정 자체에 집중하며 조금씩 나아가라고 권했습니다. 일상 속 작은 목표를 정해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인생의 큰 방향이 바뀌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시간을 다스리는 또 다른 방법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공자는 시간을 아끼며 매일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라고 했습니다. 증자라는 공자의 제자는 매일 3가지로 자신을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남을 위해 일을 도모하는 데 있어 진실했는가? 친구와의 교류에 신의를 저버리지 않았는가? 배운 것을 제대로 실천했는가? 이처럼 시간을 잘 다스리는 법은 단순히 시간을 아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하며 삶을 바로잡는 과정입니다. 중년의 삶에서는 매일 나의 하루를 점검하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했던 일이 내일의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면 그 하루하루가 쌓여 더 큰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시간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하루에 감사하며 매 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공자가 말한 것처럼 지나온 세월에 대한 후회보다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시간 관리 방법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을 다스리는 것의 핵심은 내가 인생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40 이후의 삶은 이제 무언가를 배우고 시도하는 시기를 넘어 내가 가진 것을 잘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시기입니다. 공자는 이 시점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쏟을 것인지를 잘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지금 이 순간을 나의 목표에 맞춰 사용하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그 시간 안에 어떤 삶을 만들어 나가는지는 각자의 몫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처럼 시간을 다스리고 지금 이 순간을 잘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중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지나간 시간에 얽매이기보다는 오늘 하루를 나의 기준에 맞춰 충실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공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시간에 대한 지혜입니다. 8. 인생의 후반부, 청출어람의 지혜로 완성하기입니다. 40과 50의 나이는 인생의 전반부를 넘어서 후반부로 가는 시점입니다. 공자는 이 시기를 맞이한 사람들에게 청출어람의 지혜를 전했습니다. 청출어람이란 푸른색이 쪽에서 나왔으나 쪽보다 더 푸르다는 뜻으로 스승을 뛰어넘는 제자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공자는 이 표현을 통해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계속해서 개선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를 전했습니다. 40과 50의 시기는 청출어람을 이루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입니다. 공자는 이 시기를 맞이한 사람들에게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나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목표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습관과 관성이 생겨 쉽게 변화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지만 오히려 이 시기야말로 삶의 방식을 되돌아보고 보다 깊이 있는 자신으로 거듭나야 할 시기라는 것이죠. 이 나이에 도달하면 이제는 배움의 결과를 통해 내면을 더 깊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청출어람을 이루기 위해 중요한 덕목으로 끈기와 겸손을 강조했습니다. 나의 성취에 대해 자만하지 않고 항상 배우는 자세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는 반복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변화의 열쇠라고 말하며 자신을 지속적으로 다듬는 노력이야말로 청출어람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배워나가는 자세는 나의 내면을 다듬고 외면을 가꾸어주는 힘이 됩니다. 청출어람의 지혜는 나 자신을 단련하는데 그치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도 의미 있는 유산을 남길 수 있게 해줍니다. 40 이후 우리는 이제 삶의 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통해 내가 속한 사회와 가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청출어람의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후배와 자녀들에게도 모범이 될 것을 권장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단순히 개인의 성장을 넘어 공동체 속에서 의미 있는 성장을 이루는 데까지 확장됩니다. 공자는 청출어람을 이루려면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가 강조한 자아 인식은 단순히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지를 인식하는 과정입니다. 청출어람의 길을 가려면 먼저 나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진정한 나를 마주해야 합니다. 공자는 자기 인식을 통해 삶에서 의미 있는 방향을 찾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자는 말년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스승은 제자를 위해 자신의 모든 지식을 전하지만 제자는 그 이상을 이뤄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는 삶의 후반부에 진정한 청출어람을 이루고 내가 속한 사회에 더 큰 가치를 남기기 위해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단순히 나만의 성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그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남기려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공자는 오히려 이 시기에야말로 더 나은 자신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새로운 지식을 쌓는 것만큼이나 그동안 내가 쌓아온 경험을 되돌아보고 그 속에서 진정한 나를 찾아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공자는 이러한 과정에서 스스로를 더 사랑하고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과정은 단순히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층 더 성숙해지고 단단해지는 과정인 것이죠. 청출어람의 지혜는 결국 내가 나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늘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내 삶의 가치를 찾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공자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단순히 과거의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속한 세상에서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 이후의 세대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서 청추월함을 이루는 과정은 궁극적으로 나의 존재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40과 50 사이의 나이에 도달한 우리는 이제 자신을 넘어서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이 시기에 우리에게 청출어람의 지혜를 통해 자신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하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공자의 가르침을 따라 40과 50 사이의 삶에서 우리는 청추월함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나를 향해 그리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위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이 길이야말로 공자가 전하고자 했던 진정한 삶의 길일 것입니다. 9.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 공자의 불혹의 지혜. 공자는 40을 불혹의 나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명확히 알고 그 길을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나이를 의미합니다. 불혹의 나이는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자신의 가치관과 기준이 확립된 나이,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기를 뜻합니다. 공자는 이 불혹의 나이를 진정한 성숙과 성장의 시작으로 여겼습니다. 40 이후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길을 택할지에 대해 한 번쯤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20대와 30대에 주로 경험을 쌓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나의 가능성을 시험해 보았다면 이제는 내 삶의 방향을 더욱 분명히 하고 그 길에 전념할 시기입니다. 공자는 불혹의 나이에 접어든 이들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줄이고 내게 주어진 길을 꾸준히 걷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즉, 자신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것이 이 나이대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불혹의 지혜는 나만의 확고한 기준을 갖고 나아가는 힘에서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주변의 상황에 따라 방향을 바꾸지 않는 힘입니다. 이는 공자가 가르친 일관성의 가르침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유혹이 넘쳐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려면 나만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공자는 이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불혹의 나이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불혹의 지혜는 우리가 더욱 조용하고 내면을 향해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 화려함과 외부의 인정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공자는 불혹의 시기에 외부보다는 내면을 돌아보고 나의 가치와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내면에 집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준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불혹의 지혜를 실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점은 지속적인 성찰입니다. 공자는 매일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걸어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혹은 그 길이 나와 맞는지 점검하라고 했습니다. 매일의 성찰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불혹의 삶을 완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성찰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자 내가 걸어가는 길이 의미 있는 길로 남도록 돕는 도구가 됩니다. 40 이후의 인생은 단순히 젊은 시절을 이어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기야말로 공자가 강조했던 불혹의 삶을 실천하며 나의 내면을 다듬고 내 삶의 깊이를 더해가는 과정입니다. 불혹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나만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불혹의 나이에 도달한 우리는 이제 내 삶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선택한 길을 따라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공자가 가르친 불혹의 지혜는 그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나만의 길을 걸어가는데 필요한 중심을 세우기 위한 가르침입니다. 이 지혜를 통해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넘어 자신의 길을 확고히 걸어가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10. 마지막 가르침.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 공자는 그의 제자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서를 가르쳤습니다. 서란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뜻하며 나아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공자는 이 서의 가르침을
모든 인간관계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와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야말로 인간관계를 평화롭고 조화롭게 만드는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서의 마음은 단순히 상대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공자는 자신이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만큼의 배려를 남에게도 베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서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진정한 관계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40과 50의 나이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관계의 깊이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단순한 인간관계를 넘어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입장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관계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공자는 제자인 자공이 평생 동안 지킬 수 있는 한 가지 원칙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을 때 설을 답했습니다. 설은 그저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과 상황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자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보는 마음이야말로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자 우리가 평생에 걸쳐 실천해야 할 가치입니다. 특히 40과 50의 나이에 서의 마음을 실천한다는 것은 인생에서 상대방의 가치를 더 깊이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자는 단순히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다른 이들의 마음과 가치를 함께 헤아리는 것이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만큼 그들도 나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서의 지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나의 고집이나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면 먼저 나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이 서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40과 50 사이에서 우리는 서의 마음을 통해 주변 사람들과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는 상대방을 위한 배려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공자는 서를 통해 나 자신에 대한 자비와 이해의 마음도 함께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거나 엄격한 기준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자는 나의 한계나 실수를 인정하고 스스로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야만 진정으로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공자가 남긴 마지막 가르침은 결국 우리에게 인간관계의 본질과 삶의 태도에 대해 깊이 성찰할 기회를 줍니다. 서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더욱 따뜻하고 이해심 있는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나 자신 또한 한결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공자가 강조한 서의 마음은 단순히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실천해야 할 삶의 철학입니다. 40과 50을 살아가며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서의 지혜를 통해 더 넓고 깊은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공자는 이 서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서로를 더욱 존중하고 배려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를 통해 나의 삶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더 가치 있고 평화롭게 만드는 것이 공자의 가르침이 전하는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40과 50, 인생의 중추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공자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습니다. 공자는 이 시기를 맞이한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세우고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했습니다. 서의 마음으로 주변 사람을 배려하고 명을 통해 나의 길을 확고히 하며 예와 언어로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공자가 전한 삶의 진정한 방향입니다. 40과 50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인생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드는 시기입니다. 공자가 전해준 지혜는 단순한 옛말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길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이 나침반을 통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더욱 명확히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을 더욱 빛나고 가치 있게 만들어 나가길 바라며 공자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인생의 따뜻한 힘과 통찰이 되길 기원합니다.